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 번뿐인 인생, 당당하게 나답게 살아가자.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 지은이는 강상구, 발행은 메이트북스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지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를 찾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려 하죠. 그러나 저자는 스스로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법과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자신있게 말해보기, 걸을 때 당당하게 걸어보기, 의도적으로 허세가 아닌 당당함을 나타내보기. 저자는 이런 쉽고 간단한 것 하나가 내공으로 쌓여 당당한 나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왜 나는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지, 현실의 삶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나는 스스로 루저인지 반문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찾은 이유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한 5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청소하라. 2단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3단계,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라. 4단계, 당당하게 행동하라. 5단계, 스스로 치유하라. 저자는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현실의 삶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살아있기에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뜻을 펼쳐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당당하게 나답게 살아가자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든 나는 루저인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눅 들어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란다. 패기 넘쳤던 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기력한 내가 서 있는 것을 본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못마땅한 나를 외면하려 한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낸다. 현실의 삶에서는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다. 직장이 있고 경제적인 부족함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다. 비교하는 순간 주눅이 든다. 현재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한 것뿐이라는 생각에 힘이 빠진다. 급기야는 루저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한다. 내 속에 무기력이라는 마음의 쓰레기가 있다. 고통 없는 성공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려 하지만 고통은 고통일 뿐이야 라고 또 다른 마음이 속삭인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에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가 있다. 간절히 원하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질 것 같다. 이런 믿음 속에 내가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왜 엉뚱한 곳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때 패기에 넘친 내가 나타나 부르짖는다. 돌아가자.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런데 이곳으로 꾸역꾸역 걸어온 또 다른 내가 소리 죽여 말한다. 돌아가려는 꿈을 수없이 꾸었어. 그런데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패기에 넘친 내가 소리 죽여 말하는 나에게 일갈한다. 너 바보 아니야? 순간 정말 나는 바보가 된 것 같았다. 꾸역꾸역 걸어오면서 무기력해진 내가 못마땅하다. 이런 나를 벗어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다.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내 모습이라서 무시하고 싶다. 나는 위너인가 루저인가? 위너도 루저도 아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가? 루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위너가 되고 싶다. 최소한 중간지대에라도 머물고 싶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잘리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능력자야. 속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능력자 또는 위너라고 추켜 세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에 위너라는 말은 다른 세상의 말처럼 들린다. 오히려 루저라는 말이 와닿는다. 왜 루저라는 말이 맴돌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 루저라는 단어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패기에 넘친 내가 당당하게 말한다. 넌 루저 맞아. 그것도 모르는 넌 바보 아냐? 무기력해진 내가 패기에 넘친 또 다른 나에게 바보라고 한다. 실은 현재의 상태가 불만이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나는 바보가 아니다. 더욱이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다. 돈을 벌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헤집고 들어오면서 나를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 평가하고 판단한다. 급기야는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다. 나는 정말 무기력한 바보인가? 고통을 꺾지 않고 성공하려 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다. 성공은 고통이 따르는 법이야. 지금의 고통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게 내 마음의 소리인가? 나는 고통이 싫다. 고통 없이 성공하고 싶다. 내가 가는 길이 고통이라는 장애물이 전혀 없는 탄탄대로라면 좋겠다. 이 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닌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다. 목표를 향해서만 달렸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 목표만 보고 달려가기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도전하려는 내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성공에는 땀이 필요하다.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다. 왜 땀을 흘려야 하는가?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누군가 나를 광야로 보내기보다 온실 속에 가뒀으면 한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고 싶다. 바깥 환경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따뜻한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가 나의 재능을 쌓아 싹을 틔우고 재능의 꽃을 활짝 피워주었으면 좋겠다. 가능한 화려하고 감나가는 꽃으로 키워주면 좋겠다. 혼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나. 주변을 둘러보니 모래만 보이는 광야다. 큰 마음을 먹고 광야에 도전했다. 곧바로 모래 언덕의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장벽 앞에 황망하게 서 있는 나에게 말한다. 그까짓 한 번의 도전으로는 광야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모래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 말이 무기력한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마음은 있는데 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보물이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다. 보물을 찾는 과정은 생략하고 보물이 있는 그곳을 바로 찾아 보물만 캐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마음이 나를 설득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내 마음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 고통 없는 성공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려 하지만 고통은 고통일 뿐이야 라는 또 다른 마음이 속삭인다. 이런 마음들이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두 가지의 다른 마음이 공존해 나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른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배움의 기회를 베푼다. 이렇게 베푼 기회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근심 걱정으로 흘려보내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다.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이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세월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속에 내포된 기회는 보지 못하고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 속에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흘러간 뒤이다. 이런 시간의 벽에 가두어진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또다시 근심 걱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체 문제의 4%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96%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근심 걱정을 기울인다고 한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 천재지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한다. 이런 일들은 되돌릴 수도 없고 미리 당겨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다. 오늘이 나의 과거를 만들고 오늘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이라는 역사가 없으면 과거와 미래는 탄생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의 세계가 있음으로써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사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이라는 성벽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며 근심 걱정에 젖어 있다. 누가 나의 소중한 시간의 성벽을 허무는가? 누가 나의 오늘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가? 힘센 누군가가 나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때문이다. 근심 걱정에 휩싸여 문제를 보지 못하는 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보다도 못하다. 그래도 장님은 지팡이를 더듬으며 장애물을 피해 한 발짝씩 내디디지 않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1%의 가능성에 투자한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1%의 가능성을 딛고 99%라는 실패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반면 성공할 확률이 99%이고 실패할 확률이 1%임에도 불구하고 1%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1%의 실패 확률이 99%의 성공 확률을 무너뜨린다고 여긴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99%라는 기회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회의 등인지 모르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근심 걱정은 인간을 완벽하게 혼자로 만든다. 열정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다. 빛은 못 보게 하고 어둠만을 보게 한다. 현재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 지옥을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불빛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고통 없이 성공하려 하고 근심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는 마음은 유능한 사람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악마일 뿐이다. 청소해야만 하는 마음의 쓰레기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살기 위한 5단계. 1단계. 스스로의 마음을 청소하라. 마음속에 생각의 쓰레기를 품고 산다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생각의 쓰레기란 의미 없는 불만과 후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아무런 노력 없이 공짜를 바라거나 자책하는 것 등이다. 이런 행위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청소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청소한 그 자리에 자신감을 채워보라.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의미 없는 불만은 청산하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다면 우선은 작은 불만부터 연습해봐라. 불만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라. K씨 커플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반찬이 추가로 필요하면 주로 여친이 말한다. 남친은 소리 높여 종업원을 부르는 것이 쑥스러워 여친이 말하기를 기다린다. 여친은 남친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이 불만스럽다. 남친 역시 직접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불만스럽다. 아주 작은 불만이지만 언젠가 언쟁으로 변할지 모르는 불만이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불만이 계속되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긴다. 이런 불만은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친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지 못하는 그렇게 소소한 것까지 불만이 되느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것은 나에게는 의미 있는 불만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다.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세뇌되어 왔다. 이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불만을 말할 타이밍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친 자신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불만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당신인가? 그렇다면 입만 열면 불만을 말하는 불만쟁이에 도전해보라. 입술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해보라. 사소한 불만이라도 터뜨려보라. 터뜨린 불만이 처리되지 못해도 좋다고 생각하라.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말하지 못하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입을 다물라. 막대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좋다면 불만이 있어도 참고 웃으라.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당신의 어깨에 지우려 해도 정말 좋은가? 그럴 때는 지금까지 불만으로 생각했던 것을 불만이라 생각하지 말라. 정당한 주장이라고 먼저 자신을 설득시켜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라. 주장할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다면 우선은 작은 불만부터 연습해보라.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집에 돌아와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바로 백화점으로 가서 다른 옷으로 바꿔달라고 해보라. 판매원은 순순히 다른 옷으로 바꿔준다. 이 말을 못해서 옷을 입을 때마다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옷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불만의 말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제때 해소해야 서로의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는다. 소심한 사람은 불만을 말하고는 괜히 말했다고 후회하기도 한다. 참는 것이 편하다고 한다. 그것은 편한 것이 아니다. 불만의 방을 만들어 그곳에 불만이라는 쓰레기를 쌓아놓았을 뿐이다. 불만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다. 불만이 있을 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다. 바로 해소하고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불만은 받아들여라. 키 작은 아이가 있었다. 학교에서 줄을 서면 항상 앞줄에 섰다. 아이는 키 작은 것에 불만이었다. 쑥쑥 자라기를 바라며 밥을 많이 먹고
신발에 물을 부어보기도 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너의 부모의 키가 크지 않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이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다. 당황한 어른들이 아이를 달랬다. 키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한다. 키 작은 배우들을 예로 들어 말했다. 키 작은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 갖가지 말로 아이를 위로했다. 아이가 커가면서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들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거부할수록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이런 충고의 말은 아이가 품고 있던 희망의 끈을 오히려 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 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약이 올랐다. 아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듯 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없을 때 불만을 가지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햇볕이 따가우면 양산을 쓰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인기절정의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모든 기회를 버리는 최후를 선택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말한다. 조금만 참지 왜 그랬을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하면 어떨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만스러운 세상은 계속되고 한탄은 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참고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을까? 이대로 가만히 물러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삶 아닌가? 아무리 추위가 싫어도 겨울은 온다.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치를 터득한 선조들은 두꺼운 옷을 만들어 입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 2000년 전에 한 철학자가 말했다.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지 말라.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이 진다.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키 작은 아이는 키 큰 친구들 못지않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했다. 불만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라. 꿈은 불만에서 시작되기에 만족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며 불만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불만은 자신감의 결핍이고 나약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발명왕 에디슨은 불만은 진보의 첫 번째 필요라며 불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불만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불만 때문에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고 고래처럼 바닷속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못하는 불만에 잠수함을 만들어 물속의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불만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에 불만으로 인해 나약해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관점만 달리하면 해결될 사소한 불만을 침소봉대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삶까지 위축시킨다. 이들도 불만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만족감을 나약해진 마음으로 인해 소소한 불만에 자리를 내어주고 그 불만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뿐이다. 불만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5단계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종이에 써보자. 둘째,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보자. 셋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일단 지워버리자. 넷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지워버리자. 다섯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고르자.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내가 원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 그 직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외국에 있는가? 고향에 있는가? 타향에 있는가? 고향에 있다면 그 직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어떤 것인가? 나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가?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면 언제 입사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나는 그 직장에 도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도전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도전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문제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오늘 하루만 살고 말 것이 아니지 않는가? 불만을 품고만 있는 것은 자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 많은 불만이 있어도 당장 시급한 한 가지 불만을 선택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두 갈래의 길이 있어도 한 몸으로는 절대 두 길을 가지 못한다. 선택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냥 그 길로 가보라. 2단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어릴 때는 넘어지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픔을 울음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넘어져서 아파도 내색하지 않게 되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아픔보다 창피함을 크게 느낀다. 그러나 넘어져 아플 때 아픔을 소리내어 표시해보라. 주변의 사람들이 달려와 손을 잡아 일으켜준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 따스한 손길로 바뀐 조력자로 다가온다. 다른 사람이 넘어져 소리치면 어찌 나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타인의 시선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따스함으로 받아들이자. 내가 나를 주도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일에도 일생이 있다. 시작과 끝맺음을 내가 한다. 내가 사업할 때 직접 경험한 일인데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일은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았다. 가는 길을 알고 있고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도저 앞에서 삽질을 하더라도 시작과 끝맺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수가 있어도 그다지 초조하지 않았다. 성공의 과정을 알고 실패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자신감 속에 염려가 숨어 있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직원들이 하는 행동을 간섭하게 되었고 수시로 회의를 수집하며 다그쳤다. 필자는 스스로의 일을 주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루의 일을 떠올리며 일기를 쓰듯이 진행 중인 일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하다 보면 일에 끌려가고 있는지, 일을 끌고 가고 있는지 보인다. 기록 속에 일의 진행 과정이 보인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나타난다. 기록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평가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일에도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이 있다. 일의 탄생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맺음이 있다. 그 일이 나의 일이라면 시작과 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강요에 의해서 일을 할 때는 자신은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은 끝맺음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였기에 자신이 한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것을 얻는 길도 내 마음속에 있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고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다. 격려만 할 뿐이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텅 빈 자신을 만날 때가 있다. 노예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방황하는 자신을 찾는답시고 답을 줄 사람들을 찾아본다. 그러나 답답할 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내 마음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고 얼음이 녹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가장 늦게 만나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나는 나를 떠날 수 없고 시작과 끝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내 일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말이다. 나의 수첩에는 다음에 3가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처음과 끝에 내가 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 나는 이 말들을 수시로 암송한다. 나의 일의 타인은 조력자다. 근거 없이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당함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의 기질들 때문이다.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내 돈 주고 내 밥을 먹는데 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까? 왜 나는 당당하지 못할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내가 혼자 밥을 먹든 여럿이 함께 먹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타인은 지옥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는 사람, 정체성을 잃은 사람, 주관이 없이 세상을 헤매는 사람에게 타인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세상은 나의 눈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며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타인은 나의 조력자로 다가온다. 아이들은 넘어지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울어버린다. 넘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넘어져도 안 넘어진 척하고 다쳤어도 내색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주변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은 지옥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넘어지면 이런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는 약자를 도와준다. 사회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운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 당신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타인도 당신을 일으켜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타인은 당신의 생각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당신을 일으키는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내 생각을 궁금해하면 거북하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할 때가 있다. 그들의 관심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다.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섭섭하다. 내 생각을 나타내고 싶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외롭다. 강아지가 고양이의 마음을 알겠는가? 알 길 자체가 막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것이 통용된다. 그렇다고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타인의 동의를 구할 때는 달라진다. 타인은 나의 조력자가 된다. 타인을 지옥이 아니라 조력자로 만들려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가 힘이 모자라면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권리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한다. 그들은 나의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들은 나의 선택을 실행하는 조력자이다. 시선이 따가워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럴 때 타인의 시선을 따갑게만 여기지 말고 따스한 시선이라고 받아들이자. 주도할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라.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힘센 사람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내심 안도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능력의 여부를 떠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반면에 골치 아픈 리더보다 팔로우가 되어 편히 살기를 원하기도 한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다른 마음들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스스로를 헷갈리게 한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부모, 태어난 나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등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라. 바꾸려는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라. 결정권을 넘긴 이상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지 말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을 억지로 하려고 덤비지 말라. 자신이 해야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거부하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억지로 그 일을 받았다가는 자신이 잘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망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덤벼들어라. 성공을 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만약 도중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면 스스로를 다독여라. 자신이 할 만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라. 평판에 대담하라. 욕심을 내어 도전해보라. 그래야 결과를 보지 않겠는가. 자신이 하는 일에는 주도적으로 말을 하라. 말이 씨가 된다. 우선 스스로에게 자신감 있는 말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감을 보여라. 엉거주춤한 말은 가급적 자제하라. 그런 말은 자신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다. 방어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일일이 답해야 하는 힘든 싸움이 된다. 주도한다는 것은 도전할 수 있는 것에는 도전할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없는 것에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날마다 그날의 일은 즐겁게 하고 목표로 향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주도한다는 것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당당하게 머물고 떠나야 할 자리는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는 것이다. 횡설수설하지 않고 요점에 바로 들어가 목적지에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이다. 떠나고 싶은 자리는 바로 떠날 수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는 대담하게 머무는 배짱을 가지는 것이다. 주도적인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에 목숨을 걸어라. 하기 싫은 일은 자리를 박차는 용기를 가져라. 3단계.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라. 삶의 기준이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소극적인 기준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나만의 삶의 기준을 만들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된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삶이라면 중심을 잡게 된다. 덤으로 자신감도 생긴다. 단 유의할 점이 있다. 삶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의 기준이 독특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한 나만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라. 모자람은 여백이 있는 것이다.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모자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릇은 비워져 있을 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 음식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음식을 올려놓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그릇을 비우든지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비운 그릇은 깨끗이 씻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비웠지만 씻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아무리 빈 그릇이라도 음식을 담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도 그릇과 비슷하다. 욕심과 자만심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마음을 비웠다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에 질투, 미움, 열등감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깨끗이 씻지 않은 그릇이나 다름없다.
외형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머리에는 허영심으로 찬 사람은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 안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뻔뻔함과 비굴함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비우고 씻어야 할 머리다. 노숙자처럼 허름하게 하고 다닐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모자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가로수 그늘에 앉아 편안함을 느끼고 공원 벤치에 누워 하늘을 보며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모자람이 있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모자람은 여백이 있는 것이다.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모나리자 그림도 여백에서 시작되었고 로마 성당도 비워진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여백이 있기에 그곳을 명작으로 채웠고 그곳을 채운 사람들은 거장이 되었다. 충분한 것은 충분하다고 말하라. 없는 척하며 받아가는 욕심쟁이는 되지 말라. 모자랄 때는 모자란다고 말하라. 모자람을 부끄러워해서 말하지 못해 후회하지 말라. 솔직하게 말할 때 원하는 것을 제대로 채울 수 있다. 정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 모자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자람을 모르기에 무엇으로 그릇을 채울지, 어떤 그릇을 준비할지 모른다. 훌륭한 사수는 화살의 관역을 벗어나면 자신의 모자람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예상하지 못한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핑곗거리를 찾는 대신 자신의 모자람을 채울 방도를 강구한다. 모자람을 알았다고 해서 그 모자람을 흘러넘칠 정도로 채우려고 안달하지 말라. 안달한다고 해서 금방 채워지지도 않는다. 세상은 어딘가 모자람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세상은 모자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한다. 명심하자. 모자람을 채운다는 것은 만나지 못했던 세상과 만나게 되는 것이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출발 신호라는 것을. 모자람이 있기에 노력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역에 뛰어든다. 기업가는 사업을 확장한다. 박사들은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한다. 건장한 사람들이 멋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한다. 성공은 쉽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때 온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말이다. 아무런 모자람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으로 앉은 자리에서 세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왔을까? 아마도 쫓고 쫓기는 동물의 세계에서 존재감 없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자람은 노력의 근거가 된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의 존재로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또 다른 행동을 일으킨다고 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인 모자람.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모자람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모자람에 당당하라. 정녕 부끄러워할 것은 모자람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모자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모자람은 아이디어를 잉태하게 하고 그 아이디어는 세상을 발전시킨다. 당당한 사람은 모자람을 한탄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모자람에 끌려다니다 가진 것조차 잃어버린다. 당당한 사람은 약할 때 강함을 추구하고 강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약할 때 주저앉고 강할 때 기고만장한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것이다. 바람이 없는 곳에는 의욕도 없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곳에는 빛도 들어갈 수 없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모자람 속에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집을 세운다. 자아 실현은 모자람이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는 모자람을 채우는 방법으로 배움과 노력을 선택했다.
그 배움과 노력을 잊게 하는 모자람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알고 있다.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을 채우고 나면 그 그릇을 비운다. 또다시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다. 모자람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곳에 채워질 것이 무엇인지 기대해보라.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보라. 모자람이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